자, 여러 가지 함수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함수들을 이름을 하나씩 붙여놨는데 이 이름이 조금 선생님이 맨 처음에 대응부터 설명해 드렸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여러 가지 함수들에 등장하는 함수들 이름 중 좀 약간 헷갈리는 이름이 등장해.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라고 거기서 설명했는데 봅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1대1 함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1대1 함수. 자, 그럼 1대1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함수 fx가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자, 여기에서 임의의 두 원소 라지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즉 x,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가 같은 원소가 아니면 걔네들이 대응되는 fx1과 fx2라고 하는 값도 결과도 같지 않다라는 조건을 지켜주는 모든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얘들의 집합은 배웠다고 들었는데 명제도 배웠니? 명제 배웠어? 배우고 있어? 그럼 혹시 대우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오케이, 그러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문장이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하는 조건 명제의 상태자, 이거 보이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조건 명제 상태지. 그러면 원명제가 참이었을 때 반드시 참인 명제가 하나 더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뭐야? 대우 명제가 반드시 참이다까지도 혹시 배우셨나 모르겠다. 오케이. 자, 따라서 이 하늘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이 참이기 때문에 이게 정이니까, 오케이, 이게 참음으로써 당연히 참이 될 문장이 하나 더 생기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자, 만약에 fx1과 fx2가 같으면이지. 얘네들 서로 위치를 바꾸면서 서로 각각의 조건을 부정시키는 거잖아. 오케이, 요거이면 뭐가 된다? x1과 x2는 같은 원소이어야만 한다 라는 것도 반드시 참이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문장에서 너희들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을 써줄 때도 있고, 요렇게 다음 함수 fx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라고 하면서 이 문장 자체를 써줄 때도 있고, 혹은 너희가 문제를 읽으면서 아, 얘네들이 정역의 원소 같지 않으면 다른 값으로 대응되는 거란 걸 잡아낼 때도 있단다. 오케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걔를 뭐라 부르겠다? 1대1 함수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집합 사이 대응 관계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터 가봅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쏘리, 두 번째로 하면 안 돼. 미안. 자, 집합 사이 대응 관계는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냐면, 여기 나지 x에 있는 원소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리고 아가들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임의의 두 원소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임의의 두 원소라는 것은 상대방의 뜻에 있는 원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매번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x1이 얘였을 때 x2가 얘일 수도 있어. 그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어떠한 제약 조건이 하나 걸린 거냐면, x1이 얘였을 때 x2는 얘는 안 된다라는 제약 조건을 거는 거야. 아시겠어? 근데 만약에 말이야, 얘가 x1이고 얘가 x2라고 했다 치자. 근데 상대방이 생각하는 x1이 얘로 바뀌고 x2가 얘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라지 x의 임의의 두 원소라는 말 뜻은 어떤 특정한 놈 하나가 x1이고 특정한 놈 하나가 x2다 이 말이 아니라 그냥 매 순간 원소 두 개를 집었을 때 그 두 개가 다른 원소란 뜻이야. 아시겠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어떤 값으로 대응이 됐는데, 그러면 얘는 얘하고 다른 원소니까, 얘가 만약에 x1이면 얘가 x2가 되는 거지. 서로 다른 원소니까 결과가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가 꼭 반드시 그 밑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얘는 그냥 다른 데로 가시면 된다라는 뜻이라고.
근데 이번에는 얘가 x1이라고 한번 했을 때 그럼 얘가 또다시 다른 원소니까 x2가 되겠지. 아시겠어? 그럼 얘는 여기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만약에 말이야 얘가 x1이라고 얘가 x1이라고 했을 때 얘가 x2일 수도 있잖아. 아시겠어? 그러니까 얘가 x1, 얘가 x2라면서라고 고정시키지 말라고. 이번엔 내가 x1인데 얘가 x2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미 대응되어 있는 값에 가도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 즉 얘네 둘이 대응되는 값엔 가지 마셔라 라는 뜻인 거야. 저 말 뜻 정확하게 이해하셔. 따라서 얘는 또 다른 곳으로 가셔야지. 당연히 이번에 얘가 x1이라고 한다면 x2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으니까 걔네들이 대응된 값으로 가지 마세요 이런 뜻이야. 아시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잠깐 질문.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대응시켜 놓은 이 함수의 모습은 정확하게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켰지 됐냐? 다시 질문할게. 야, 우리가 함수이려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각각의 원소가 1대1로 하나씩 대응하고 있으면 된다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그 와중에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가 부르는 것도 됐지. 오케이? 그럼 난 지금 저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조건들 다 지켜주고 있다 됐냐? 스톱. 내가 만약에 여기에 하나 더 생겼어. 그럼 얘는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오케이? 그러면 정의역의 원소가 만약에 하나 더 있으면 얘도 또 대응을 시켜야만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를 뭐 1로 대응시켰다고 하자. 근데 재밌는 거 이거 정확하게 잘 이해해. 자, 선생님이 지금 정의역의 원소를 하나 더 집어넣어 버렸더니 하나 더 대응시켜야만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에 반해서 여기 원소가 하나 더 있어. 자, 그러면 함수인 게 깨졌니? 아니지. 1대1 함수의 조건이 깨졌니? 아니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여기에 원소 하나 더 생겼다고 해서 함수의 조건이 깨졌니? 아니요. 1대1 함수의 조건이 깨졌니? 그럼 1대1 함수의 조건이 뭐였는데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같지 않다면 다른 값으로 대응되셔라는 건데 그건 이미 다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 즉 여기에 뭔가 하나 더 추가된다 한들 깨질 거 없지. 이 말이시겠어? 그럼 현재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도 1대1 함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여기에 다른 원소가 더 들어있어 하더라도 공역에 다른 원소가 더 들어있다 하더라도 오케이? 얘는 계속 1대1 함수의 조건을 계속 지켜주고 있다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좀 더 그럴싸하게 표현해 보면 이런 뜻이겠네. 현재 여기서 대응을 받은 놈들은 얘네들이지. 대응을 못 받은 놈들까지 포함시키면 얘네들이지. 오케이? 아가들아 우리 저번 시간에 애들 명칭 부르는 거 들었다.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공역. 대응을 받은 놈들은 뭐라고 그랬지? 치역. 그러면 1대1 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야 이거 조심해서 써. 공역과 치역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 여기다가 갑자기 등호 쓰고 거버리면 안 돼. 공역과 치역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시겠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도 괜찮아. 아시겠어? 공역과 치역이 일치되는데 꼭 같지 않아도 1대1 함수가 되는 건 상관없어. 아시겠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얘를 만약에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해 볼게. 자, 우리가 지금 왼쪽 동그라미에서 보고 있는 얘의 값은 정의역에서 현재 여기 있는 요 값들이지. 오케이?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임의 원소가 있었어. 걔가 여기 정도의 높이에 대응이 됐어. 막아도 생각? 내가 만약에 그 옆에 다른 얘와 다른 임의 원소가 하나 있는데 오케이? 여기는 이 원소가 이거와 동일한 높이에 대응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만약에 여기 동일한 높이에 대응돼 버리면 얘네가 같은 높이로 대응된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잖아. 따라서 이 높이를 얘가 선점하게 됨으로써 이 옆에 있는 다른 x 값들은 절대 이 높이로 갈 수 없단다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만약에 말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오케이?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얘가 내려와 버리게 되면 같은 높이로 대응돼 버리는 값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러면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계속 올라만 가주셔야겠네. 혹은 내려오기 시작했으면 계속 내려만 가주셔야겠네. 이해하시겠니?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1대1 함수를 그래프상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항상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한다? 항상 한 개의 점에서 만나야 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잠깐 부연 설명했던 것처럼 얘가 한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 증가하다가 감소해버리면 같은 높이로 가는 값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은 얘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얘가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어버리면 같은 높이의 값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감소 또는 증가 함수여야 한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3파악 됐습니까? 단 지금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들 수 있는데, 단 공역과 치역은 일치할 필요가 없단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겠니? 다만 지금 그걸 선생님이 여기서 얘만 놓고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이 다음 설명할 게 딱 그거니까 거기에 같이 설명해 드릴게. 자, 그럼 2번으로 가봅시다. 자, 그럼 두 번째 함수는 무엇이 등장하냐면, 두 번째 함수는 1대1 대응이라는 것이 등장해. 여기서 이제 갑자기 착각의 환장 파티가 일어나. 1대1 대응? 어디서 들어봤지? 지금 어디서 들어봤을까? 그치, 우리 선생님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대응부터 시작했잖아. 그때 선생님이 대응의 종류가 총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 4가지 있다고 그랬지. 1대1 대응, 1대 다대응, 다대 1대응, 다대 다대응. 기억나? 그죠? 그때 선생님 뭐라고 분명히 당부드렸었냐면, 여기서 쓰고 있는 말들 중에 하나가 나중에 컴백해서 너희를 굉장히 괴롭히게 될 거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니? 그 말이 컴백이야. 아시겠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1대1 대응은 지금 선생님 무슨 단원에서 설명해드리고 있냐면,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는 단원에서 설명해드리고 있어. 즉 함수 중 1대1 대응을 말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의가 정말 심오한데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1대1 함수 중이야. 1대1 함수 중. 이게 전제야. 야, 그럼 방금 전 우리가 1번에서 봤었던 게 1대1 함수였었잖아.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라고 하시면은, 정역에 있는 임의 원소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는 뜻이니까, 아마 얘네들도 정역에 있는 원소들이 대응됐을 때 서로 같은 값으로 대응되지는 않을 거다. 이해하시겠어? 그것 중에서 걔네들 중에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대응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명칭이 1대1 대응일 뿐인 거지, 이름이 1대1 대응인 것 뿐인 거지, 온전하게 얘기했을 때 플레이는 뭐냐면 1대1 대응 함수야. 무슨 말 알겠어? 즉 이 뒤에 함수라는 말이 더 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을 잘 안 써줘. 안 써준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한다니까. 다음 함수 중 1대1 대응인 것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다음 함수 중 1대1 대응인 것은 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누가 들어도 1대1 대응을 잡아라가 아니라 1대1 대응 함수를 잡아라, 골라라,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애들이 어떤 착각하기 시작하냐면, 1대1 대응?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말해줬던 것 중에 1대1 대응뿐만 아니라 1대 다대응, 다대 1대응, 다대 다대응 등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비추어 봤을 때 1대1 대응은 함수가 아니어도 괜찮았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걸 막 골라버리기 시작하냐면, 이거 쓰지 말고 그냥 봐봐.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함수 중에서잖아. 근데 1대1 대응에서는 얘들아,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 4개 있고 여기 만약에 5개 있다고 치자. 만약에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갔어. 얘는 1대1 대응이야. 대응 자체는 1대1이니까. 얘는 함수인 조건 지키란 말을 한 적 없잖아. 그럼 정형이 원소가 놀고 있든 뭐하든 뭔 상관이 있어. 그냥 대응이냐 아니냐만 묻고 있는 건데. 그치?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민해. 아, 이거 1대1 대응인 건데, 분명히 이거 1대1 대응 맞는데, 근데 뭘 놓친 거냐면, 다음 함수 중 1대1 대응인 것을 골라달라고 했는데, 얘는 1대1 대응일지언정 함수가 될 수는 없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따라서 1대1 대응이 대응에서도 우리가 썼던 단어고 함수에서 쓰고 있는데, 함수에서 사용될 때는 무슨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냐면 1대1 함수 중에서라는 뜻이 깔려 있단다. 아시겠니? 자, 그럼 1대1 함수 중에서 어떠한 조건을 더 지켜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 합니까? 라고 하시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야.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라 불러. 당연히 그래프로서 따지는 방법과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 따지는 방법을 볼 건데,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 따지는 건 되게 쉬워. 생각해봐. 동그라미 두 개 다 그려놓고, 이 집합이 x야.
여기에 원소가 막 이렇게 있었어. 나가다 생각해봐.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1대1 함수라는 것은 여기는 얘네들이 각각 같은 값으로 대응만 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의 제한이 없었단다. 여기에 4개가 있던 5개가 있던 100개가 있던 상관이 없었어. 근데 얘네들이 다 따로 가야 된다고 이미 전제돼 있다고 했잖아. 만약에 여기에 5개가 있었다면 여기는 4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5개 원소가 있었다면 필히 한 명은 대응을 못 받지. 이 말 아시겠어? 그러면 공역은 5개인데 실제로 대응받은 건 몇 개야? 4개밖에 안 되니까. 오케이? 너희들이 이게 지금 1대1 함수가 될 수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단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1대1 대응이 나오려면 전제 조건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이거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뜻하는 수학적 기호지. 오케이?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지만이 1대1 대응이 나타날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해. 아시겠어? 이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면 1대1 대응은 나타나질 않아. 아시겠어? 오케이. 두 번째. 자, 그럼 여기도 당연히 4개의 원소가 있었을 것이고 얘네들이 서로 대응을 해서 뭐 얘는 1로 가요. 이 와중에 1대1 함수여야 되니까 얘는 1로 가요. 얘는 뭐 1로 가요. 얘는 뭐 1로 가요. 이렇게 대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너무나 보기 명확하게 공역도 얘고 치역도 얘야. 즉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는 게 한눈에 확인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런 거 아니겠냐?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따질까? 자, 우리 그냥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었어.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었고, 자, 그리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 잠깐 스톱. 여기 봐. 유리함수, 무리함수 내가 안 가르쳤으니까 아마 모르실 거고, 오케이? 선생님, 너희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금 무슨 그래프인지 잘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서 선생님 좀 부연 설명하면, 선생님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위에서 점선을 이렇게 그려진 선을 우린 점근선이라고 부르거든. 이 점근선의 유무의 존재는 점근선이 없는 그래프는 말이야. 점근선이 따로 기재가 돼 있지 않는 그래프들은 x의 값이 충분히 커지면 높이의 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에 반해서 점근선이 존재하고 있는 그래프들은 x의 값이 아무리 커져가도 얘는 못 넘어가요 라는 뜻이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따라서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비슷해 보이는데 의미가 완전히 다르단다. 아시겠니? 자, 그럼 아가들아 여기 볼까? 선생님 방금 전에 말했듯이 1대1 함수 중에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대1 함수를 잡아내는 기하학적 방법은 그래프에서의 방법은 뭐였었냐면 y축에 평행하게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항상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걸 따져본다고 그랬지. 그러면 당연하게도 내가 이렇게 선 한번 쫙 그어보고 내가 이렇게 선 한번 쫙 그어보고 내가 이렇게 선 한번 쫙 그어봐도 아무리 긋고 그어봐도 얘는 항상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고 있다는 게 자명하다 여기까지 됐냐? 오케이. 옆에 있는 그래프도 뭐 이렇게 한번 선을 쭉 그어보고 옆에서 이렇게 선을 쭉 그어보고 옆에서 이렇게 선을 쭉 그어봐도 항상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게 자명하다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그어보고 이렇게 쭉 그어보고 이렇게 쭉 그어봐도 항상 몇 개 점에서 만나? 한 개 점에서 만나고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이 세 개의 그래프는 다 1대1 함수냐? 라고 묻게 되면 당연히 맞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내가 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이 무엇인지 서서히 느껴지시지? 난 지금 여기 있는 세 개의 그래프들 중에서 1대1 대응이 무엇입니까? 묻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어야 되냐면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는 오케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가인데 오케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는 뭐라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건데
선생님이 문제 처음에 써들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만 얘기했다는 뜻은 공역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실수 전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y의 값이 실수 전체가 되려면 y축 전체의 값이 공역이다 이해하시겠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y축 전체의 값이 공역이다 이해하시겠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y축 전체의 값이 공역이다 이해하시겠어? 됐니? 그에 반해서 치역은 실제 대응을 받은 함수들의 높이가 치역인데, 여기는 이 점에 대응을 했을 땐 여기가 대응값의 높이일 것이고, 여기는 이 점에 대응을 봤을 땐 여기가 높이일 것이고, 여기의 높이는 여기잖아. 그리고 선생님이 얘는 계속 내려가고 계속 올라가게끔 그려놨으니까 치역도 실제로 대응된 높이들도 실수 전체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이해하시겠냐? 상황 파악되고 있니? 오케이. 그러면 아가들아, 현재 이 그래프는 공역과 치역이 어때? 일치한다 됐습니까? 이해하셨니? 두 번째 그래프도 보시면 얘가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선에 제한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왜? 점근선 안 그려놨잖아. 아시겠어? 점근선 안 그려놓으면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점의 높이는 여기일 것이고, 이 점의 높이는 여기일 것이고, 이 점의 높이는 여기니까 얘 치역 어디라고 하시면 계속 대응받고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에 반해 세 번째 그래프는 느껴지지? 얘는 이곳의 대응값은 여기고, 이곳의 대응값은 여기고, 이곳의 대응값은 여기긴 한데 아무리 함수가 오른쪽으로 많이 가봐야 이 선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 치역은 이 선의 아래쪽이 될 거라고. 그러면 공역은 노란색 선이고 치역은 빨간색 선이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가 되게 명확하게 느껴진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다?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야. 단 1대1 함수는 돼. 아시겠어? 자, 그럼 질문. 내가 너한테 세 가지 그래프를 주고 난 다음에 다음 함수 중 1대1 함수의 개수를 고르세요. 몇 개 고를 거야? 3개로 골라야 돼. 1대1 대응을 고르세요. 몇 개 고를 거야? 그렇지, 2개로 골라야 되는 거야. 즉 같은 함수를 다른 이름으로 셀 수도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어? 오케이? 세 번째. 진짜 이것도 별거 아닌데 1번하고 2번이 되게 좀 섬세하게 다르잖아. 앞에서 배웠던 것도 막 혼란스럽고, 그지? 그리고 선생님 좀 당부 드릴게. 너희들은 계속 무시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의 머리를 너무 자만하지 말란 뜻이야. 너희들은 당연히 오늘 가서 다시 공부를 하셔야만 해. 안 그러면 오늘이 채 지나기 전에 잊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너네가 살면서 이걸 뭐 오늘 당장 기억 못했을 때 일어난 불상사가 뭐 있겠어? 불상사는 아마 3월달이나 4월달 말에 일어나겠지. 근데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때 가서 필요해서 준비하면 항상 늦는다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오늘 가서 반드시 다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오케이? 그러면서 숙제도 똑바로 하시기 바래.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야. 별거 아닌데 헷갈려.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어서 헷갈릴 거야. 함수 f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말이야. 항등함수가 존재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얘 정의가 뭐냐면, 얘 정의가 항등함수는 x를 대입했을 때 x가 나오는 함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x를 대입했을 때 x가 나오는 함수는 이런 뜻이야. 1을 대입하면 1이 나와야 하고 2를 대입하면 2가 나와야 하거든. 그럼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대응하는 원소들이 서로 같아야 하기 때문에 x에 있는 모든 원소는 필연적으로 y에 있어야만 해. 이 말이시겠어? 따라서 x하고 y는 같은 집합이어야만 해. 그래서 너희들이 실전에서 문제 볼 때는 어떠한 조건으로 볼 때가 더 많을 거냐면 이렇게 볼 때가 더 많을 거야.
x에서 y로의 집합이고 x와 y는 같은 집합입니다. 써주기 귀찮아서 그냥 x에서 x로의 집합이라고 얘기할 때가 훨씬 더 많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됐니? 정의는 됐다 간단해. 항등함수는 딱 하나야. 뭐냐면 fx는 x야.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결과가 1이야.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결과가 2야. 3을 대입하면 3이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질문. 자, 앞에 봐. 잠깐 여기 봐. 자, 내가 지금 여기 집합 x가 있고, 자, 여기에 집합이 하나 더 있어. 자, 여기에 1과 2와 3이 있고, 여기에 a와 b와 c가 있단다. 자, 항등함수는 당연히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게끔 유지하는 거겠지? 따라서 여기는 1을 얼로 대응시켜야 항등함수가 돼. 참 묘하지, 수학이라는 건. 방금 전까지 선생님이 이래야만 해라고 했는데 이따구로 보니까 저 새끼의 의도가 뭔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참 의문의 학문이야, 그지? 근데 너희들 정말 지금 잘했거든. 지금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저거 무슨 의도가 있다고 대답했거든. 근데 되게 웃긴 게 너희 고2 선배들이나 고3 선배들한테 가서 야, 이를 얼로 대응시켜야 항등함수가 오잖아. 그러면 이 찐따 새끼들이 A라고 대답하는 게 되게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말 이 희한한 인간의 본성인데 1과 A를 동일시하는 이상한 경향이 있어. 얘도 스타2고 얘도 스타3래. 뭔 개 같은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 항등함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첫 번째 놈, 두 번째 놈, 세 번째 놈을 대응시켜라는 뜻이 아니라고. 아시겠어? 1을 집어넣을 때 뭐가 나와야 한다고? 1이 나와야만 한다고. 즉 이 상태에서 항등함수는 정의될 수 있어 없어? 없단다.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아시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거 지우고 쓰자. 자, 만약에 여기에 집합 x가 있어. 거기에 1과 2와 3이 있었어.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가 나타나야 한다고? 집합 x가 있어야만 한다고. 때로는 걔가 y라고 이름이 써져 있다 하더라도 원소는 같아야만 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럼 당연히 여기 누가 있을 거냐면 1과 2와 3이 있을 거 아니겠어. 자, 그럼 아가들 봐봐. 1은 누구한테 대응시켜야겠어? 항등함수라면 이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 1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2는 누구로 대응시켜야겠어? 2요. 이해하시겠어? 3은 누구로 대응시켜야겠어? 3이요. 여기까지 됐냐? 그러면 항등함수는 아까 전처럼, 방금 전처럼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존재하면 필연적으로 딱 몇 개만 존재하냐면 하나만 존재해. 아시겠어? 어떠한 정의역에서 항등함수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무조건 걔가 가야 될 길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1은 1로 가야만 하고 2는 2로 가야만 하고 100은 100으로 가야만 하는 거야. 아시겠어? 괜히 어설프게 너희가 생각한답시고 항등함수가 있어야만 해. 그러면 1을 A로 적용시켜보면 2는 B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아시겠니? 오케이? 여기가 상황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그래프로 표현해보시면 너무나 자명하게 Y는 X라고 하는 기울기 45도의 원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으로 표현된단다. 여기까지도 뭐 되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중 항등함수의 그래프를 고르세요라고 하시면 무조건 이 새끼 하나야. 알겠어? 갑자기 애들이 또 막 뭐 이렇게 막 연민 같은 게 느껴져갖고 y는 마이너스 x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 알겠어? 막 상상의 나를 펼쳤고 y는 마이너스 x도 1을 마이너스 1로 연결시키고 2는 마이너스 2로 가니까 뭔가 또 차근차근 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항등함수 아니까 헛소리하지 마. 알겠지? 오케이? 자, 마지막 상수함수. 자, 그럼 상수함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fx가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자, 우리가 함수의 모습을 그냥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동그라미 이상하게 쓰고 있구나. 숫자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얘들아, 여기 사실 이거 쓰면 안 됐었지. 미안해. 여기도 쓰면 안 되지. 미안해. 내가 지금 쓰고 있다 몰랐어. 자, 함수를 어떻게 정해놓은 거냐면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fx를 c라고 정해버린 거야. 그럼 이 말 뜻이 뭔 말인지 알면 돼. 야, fx라는 기호 안에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게 되면 얘는 함수인데요.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x에 관한 함수예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fx라는 그 기호 안에 되게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얘는 함수인데요.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x인 함수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지? 근데 그 결과가 x가 없어 라는 뜻은 x자리에 뭐가 들어가든 항상 일정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자, 이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말로 헷갈려. 수학은 말을 어설프게 알아들으면 겁나 헷갈려. 항등함수는
x값이 x의 값의 값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어. 즉 1을 집어넣으면 1로, 2를 집어넣으면 2로, 3을 집어넣으면 3으로. 이게 항등 함수야. 아시겠어? 다시 항등 함수라고. 아시겠냐? 항상 항자에 같을 등자야. 1을 집어넣을 때 1, 2를 집어넣을 때 2 이렇게 가는 거야. 상수 함수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일정한 값을 보내는 거야. 근데 느낌이 비슷하지. 그래서 고3 선배들 찌끄레기들 중에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애 되게 있어. 상수 함수 보고 항등 함수 부르는 찐까들. 왜 그러면 항상 일정하게 보내잖아요. 그딴 말 속임수에 이상하게 낚이지 마. 아시겠어? 상수 함수는 결과값을 그냥 항상 같은 값을 모든 정역에 같은 값을 보내는 거야. 아시겠어? 그럼 어떻게 표현됩니까? 라고 보시면 자, 정역 x가 이렇게 있고 공역 y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 있는 이 원소가 만약에 c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켰어.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원소도 얘가 뭔지 관계없이 어디로 가시라고? c로 가시라고. 동일한 결과로 가시라는 뜻이야. 이렇게. 아셨니? 당연히 여기 다른 원소가 있으면 걔도 어디로 가시라고? c로 가시라고. 이렇게. 아시겠어? 오케이.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표현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x의 값이 여기 있어도 이 높이, x의 값이 여기 있어도 이 높이, x의 값이 여기 있어도 이 높이, 항상 같은 높이로 가라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그려보면은 x축에 평행한 선이 나와버려. 이걸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라고 하냐면 상수함수라고 그러고, 영어로 콘스탄트가 일정한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일정한 결과값이 나온다는 뜻에서 c를 따가지고 c라고 부터 갖다 쓰는 거야. 아시겠어? 오케이. 근데 항등함수하고 개념 헷갈리면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함수의 종류들이고요. 원래는 문제를 풀고 밥을 먹으려 했는데 아쉽게도 식사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녁 시간에 다시 문제 풀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예, 수업대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